전국의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해외 축구 소식만 쏙쏙 골라내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어제 세리아 A 경기에 앞서서 독일 분데스리가 18라운드 경기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승무패 4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세리아 A와 독일 분데스리가 조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리 독일 분데스리가와 세리아 A 소식을 취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고, 풋볼살롱이 토토 발매 중단기에 야심차게 런칭을 한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승무패 4회차에 들어온 세리아 A 분데스리가 팀들의 근황과 주요 소식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살로만 뉴스를 시청을 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풋볼살롱이 자랑하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과 쌀 언더 오빠를 통한 프로토 언더오버 분석 결과 등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풋볼살롱 멤버십 설명 동영상을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탈리아 세리아 A 19라운드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4회차 경기에 들어온 세리아 A 7경기 14팀을 기준으로 세리아 A 19라운드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리아리와 사스올로의 경기가 승무패 4회차 1번 경기로 들어왔습니다. 칼리아리가 강등권인 18위로 쳐져 있는데 최근에 칼리아리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직전 제노와 원정에서도 0대1로 패배를 했고, 최근 세리아 A를 기준으로 12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4무 8패 6연패 수렁에 빠졌고, 컵대회를 포함하면 7연패에 늪에 빠졌는데, 칼리아리가 문제인 것이 지금 공격진에서 결정을 지어줘야 할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제노아를 상대로도 전반전에 2차례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공격수 페드로와 시메오네의 슈팅이 제노아 골키퍼 페린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물론 이 제노아의 골키퍼가 잘 막은 것도 있는데 한 골 정도는 넣어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였기 때문에 이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칼리아리가 이 공격뿐만 아니라 실점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세리아 A 최다 실점 공동 2위인데 무려 37골이나 먹히고 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칼리아리입니다. 칼리아리는 최근에 이 나인골란이라고 지난 시즌 칼리아리에서 맹활약을 하고 인터밀란으로 이적한 베테랑 미드필더를 다시 칼리아리가 임대 이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나인골란 선수가 인터밀란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칼리아리가 다시 데려왔는데 이 나인골란 선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졌고,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반전에 제노아의 에이스 데스트로 공격수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다음에 후반에 공격 일변도로 나서다가 수비 뒷공간 노출로 인해서 역습을 수차례 허용을 했습니다. 칼리아리 역시 크라뇨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제노아의 역습에 의해서 이 2골 정도는 더 실점을 할 수 있었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리아리도 수비가 굉장히 문제이고, 이 칼리아리를 상대하는 사스올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인데 최근에 핵심 공격 자원인 베라르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사스올로의 화력이 조금은 무뎌졌습니다. 이 베라르디 선수가 지난 시즌에만 많은 골을 넣었고 어시스트가 10개나 있는 오른쪽 측면
핵심 측면 자원인데 이 베라르디 선수가 최근에 넓적다리 근육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베라르디 선수가 없었던 지난 4경기에서 사수올로가 1무 3패로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베라르디 선수가 사수올로의 공격 작업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다만 고무적인 것은 베라르디 선수와 더불어서 사수올로의 원투 펀치라고 볼 수 있는 카푸토 선수가 올 시즌 7골 3도움을 올려주고 있는데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했다가 5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했습니다. 직전 라치오 원정에서 사수올로가 안타깝게 1대2 한 골차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카푸토 선수가 한 골을 넣어주면서 5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은 칼리아리 원정을 앞두고서 사수올로에게는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수올로 역시 칼리아리만큼은 아니지만 세리아 A 5경기를 기준으로 1승 1무 3패 부진의 늪에 빠졌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베라르디라는 핵심 측면 자원의 부재 속에서 공격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수올로의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수올로는 베라르디가 결정하는 와중에 그래도 두리치치라는 이 플레이 메이킹이 가능한 미드필더가 2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한 것은 카푸토의 득점포 재가동과 함께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수올로가 이 전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팀이고 직전 라치오 원정에서도 라치오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팀인데 사수올로의 전방 압박에 이 패스 미스를 남발을 하면서 선제골 실점 과정에서도 사수올로의 압박에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사수올로의 압박을 칼리아리가 풀어낼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감이 드는 경기이고 기본적으로 사수올로 사이드가 유력한 경기라고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사수올로의 이 핵심 공격 자원인 베라르디 선수가 돌아올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선수 포토 오브 더 데이에서 만나보면 이 선수가 사수올로의 공격 핵심 측면 공격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도메니코 베라르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줬고 무려 지난 시즌에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 플레이 메이킹이 가능한 측면 자원이라서 이 선수가 나오지 못하면은 덩달아서 카푸토라는 결정력이 있는 이 공격수의 위력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베라르디 선수가 칼리아리전에 복귀가 가능할지 말지 조금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무패 4회차 2번 경기로 들어온 매치업은 크로토네 대 제노아입니다. 크로토네와 제노아가 강등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팀인데 최근에 제노아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크로토네의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직전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한 골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피오렌티나가 부상에서 돌아온 리베리 선수와 카스트로빌리라는 이 유기적인 2선 공격 자원의 화력을 앞세워서 크로토네를 제압을 했고 크로토네 같은 경우에는 이 함께 승격을 2부 리그에서 함께 승격을 한 베네벤토를 홈에서 4대1로 완파를 했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최근 세리아 A 5경기 1승 4패 부진에 빠졌습니다. 그나마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고무적이었던 것은 크로토네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이 시미라고 불리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풀네임은 시메온 은환코라는 선수인데 이 시미 선수가 올 시즌 크로토네에서 세리아 A 7골을 넣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지난 베네벤토전에서 무려 2골 1도움으로 맹활약하면서 4대1 대승을 이끌었고 그 기세를 몰아서 피오렌티나전에서도 한 골을 추가를 하면서 이 시미 선수가 살아난 것은 그래도 크로토네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3승을 거뒀는데 크로토네가 3승을 모두 홈에서 거뒀습니다. 이 제노아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르는 크로토네이기 때문에 제노아가 아무리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제노아 역시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크로토네가 올 시즌 홈에서 3승을 모두 거뒀다는 점에서
방심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크로토네가 올 시즌 홈에서 3승을 거둔 게 그 3승 중에서 2승이 모두 승격을 함께 2부 리그에서 승격을 했던 이 베네벤토와 스페치아를 4대1로 나란히 4대1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격팀을 상대로 2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과연 크로토네가 제노아를 상대로도 홈에서 이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 시즌 크로토네가 세리아 A에서 가장 많은 골을 실점을 해서 수비가 굉장히 안 좋은 팀입니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이 세리아 A에서 무려 43골이나 먹히고 있는데 홈에서는 그래도 17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정에서 26골을 넣었는데 6골을 먹혔는데 홈에서는 17골밖에 그래도 실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로토네는 확실히 홈에서 수비력도 괜찮아지고 경기력이 상승한다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감독이 교체가 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 살로만 뉴스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던 이 발라르디니 감독 체제에서 제노아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리아 A 6경기를 기준으로 3승 2무 1패 상승세를 탔고 이 3승 2무 1패 중에서 이 2무가 무려 아탈란타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긴 거고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좋은 라치오라는 강팀을 상대로도 제노아가 1대1로 비겼을 정도로 확실히 발라르디니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제노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발라르디니 감독이 제노아 감독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0년도부터 해서 총 4차례 정도 제노아에 부임을 했고 굉장히 소방수적인 느낌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과연 발라르디니 감독이 또다시 제노아를 1부 리그에 잔류를 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팀이고 직전 칼리아리와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제노아가 이 상승세의 중심에 있는 것이 핵심 공격수인 데스트로 선수가 7골이나 넣어주고 있고 올 시즌 7골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칼리아리전에서도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 결승골 데스트로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것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데리고 온 베테랑 미드필더 스트로트만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마저 이적 후에 데스트로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제노아의 어떤 축구에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스트로트만과 데스트로라는 루트를 제노아가 살릴 수 있다면 크로토네 원정에서도 승점을 챙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크로토네가 홈에서 그래도 경기력이 살아나는 것에 비해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홈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원정에서는 1승 4무 4패로 1승밖에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제노아가 크로토네 원정을 떠난다면 이 크로토네가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난다는 점을 들었을 땐 제노아가 그렇게까지 방심을 해서는 절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네, 양 팀의 핵심 선수를 들고 왔는데 이 왼쪽에 보시는 선수가 심이라고 줄임말로 짧은 이름으로 불리는 시메온 은한코 선수, 크로토네의 최다 득점자이고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제노아의 최다 득점자인 공격수 데스트로 선수입니다. 이 선수들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중요한 매치업이라고 보여지고 이 두 선수의 발끝에서 한 골차, 두 골차 신승 경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시미 선수와 데스트로 선수의 발끝을 조금은 유심히 살펴볼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승무패 4회차 7번 경기로 들어온 삼프도리아 대 유벤투스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삼프도리아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파르마 원정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고 이 파르마의 에이스 제르비뉴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삼프도리아의 골대를 맞추는 등 초반에는 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삼프도리아가 2골이나 넣으면서 깔끔한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세리아 A 5경기를 기준으로 3승 2패를 거두고 있는 삼프도리아입니다. 2연승을 거두고 있고 이 3승 중에는 인터밀란을 홈에서 2대1로 제압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삼프도리아와 유벤투스의 경기 역시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이 삼프도리아가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이라고 프리미어리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2015-2016 시즌에 레스터시티를 이끌고 깜짝 우승을 차지했던 그 감독님입니다. 그 감독이 이끄는 팀이 삼프도리아이고, 기본적으로 삼프도리아가 이 라니에리 감독 체제에서 날카로운 역습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주도권을 쥐고 공격을 하는 경기 양상이 나올 건데, 이 무작정 라인을 끌어올려서 공격에 치중을 한다면 인터밀란이 당했던 것처럼 삼프도리아의 이 날카로운 역습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삼프도리아는 파르마 원정에서 일본 수비수 요시다 마야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제골을 넣었고, 인터밀란전에서 골을 넣었던 백업 공격수 케이타 발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3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하면서 이 발데라는 또 다른 공격 옵션까지 장착을 한 삼프도리아입니다. 또한 파르마 원정에서 이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엑달 선수와 얀크토 선수를 후반 막판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미드필더 자원들을 체력 안배가 조금이 됐기 때문에 유벤투스전을 앞두고 최상의 체력 상태로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고, 삼프도리아가 최근에 칸드레바 선수가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맹활약했었는데, 칸드레바 선수는 그래도 파르마 원정에서는 침묵을 하면서 연속골 행진이 3경기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주중에 이 스팔 2013 지난 시즌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이 된 팀인데, 이 팀과 컵 대회를 치릅니다. 코파 이탈리아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삼프도리아전을 앞두고 물론 백업 선수들을 대거 투입을 하겠지만, 그래도 스팔전을 치르고 삼프도리아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삼프도리아보다는 확실히 체력적으로 이 열세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유벤투스가 최근에 중앙 수비수 델리우트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 이후에 이탈을 했었는데, 그래도 델리우트 선수가 직전 볼로냐와의 경기에서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복귀가 됐습니다. 또한 중앙 수비수 데미랄 선수까지 부상해서 복귀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유벤투스가 어려웠던 것이 이 베테랑 수비 조합인 보누치와 키엘리니 조합이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해서 수비적으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이 젊은 두 수비수들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컵 대회를 병행하는 일정 속에서 로테이션도 가능해졌고, 그 노장 베테랑 수비수들의 체력 안배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델리우트와 데미랄이라는 젊은 수비수들의 부상 복귀가 굉장히 플러스가 될 것 같고, 유벤투스는 그래도 호날두, 날강두가 지난 나폴리와의 슈퍼컵 결승에서 골을 넣었고, 직전 볼로냐와의 경기에서도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호날두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바르셀로나 출신의 미드필더 아르투르 선수가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고, 22살 미국 출신의 신성 맥케니 선수도 좋은 컨디션을 이어가면서 골맛을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벤투스의 화력이 그렇게까지 약화된 모습은 아닙니다. 네, 이 선수가 삼프도리아의 수비수 요시다 마야, 일본 선수인데,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우스햄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거의 레전드 수비수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삼프도리아에 와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라니에리 감독 체제에서 주전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이 요시다 마야 선수가 직전 파르마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는데, 제가 지난 살로만 뉴스 독일 분데스리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르미니의 도안 리츠 선수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사진이 화질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일본 선수라고 해서 일부러 화질을 안 좋은 사진을 골랐다는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화질이 굉장히 좋은 요시다 마야 선수의 사진을 들고 와봤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 요시다 마야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심심치 않게 골을 넣는 이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유벤투스를 상대로도 어떤 수비력과 이 세트피스 공격을 보여줄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매치업은 승무패 4회차 9번 경기로 들어온 인터밀란과 베네벤토의 경기입니다. 최근에 인터밀란이 분위기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직전 우디네세와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경기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고 이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강팀, 공 소유권을 많이 갖고 있는 강팀에게 조금 불리하게 흘러가는 면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악천후를 감안을 하더라도 최근에 인터밀란의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나쁩니다. 일단 루카쿠 선수는 컨디션 자체는 좋은데 루카쿠 선수 역시 조금 연계에 치중하다 보니까 최근에 리그 세리아 A를 기준으로 4경기째 골이 없고 이 전방에서 루카쿠 선수와 더불어서 골을 넣어줘야 하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까지 지금 직전 우디네세전에서도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잡았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최근에 5경기째 무득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라우타로와 루카쿠의 침묵 속에서 오른쪽 측면 자원인 하키미에게 의존을 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밀란의 백업 자원으로 지금 알렉시스 산체스나 토트넘에서 이적을 한 크리스티안 에릭센 같은 창의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이 콘테 감독의 고집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러한 에릭센이나 산체스 같은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별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벤토전에서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인터밀란이 베네벤토전을 치르기 전에 오늘 이 밤 새벽에 AC 밀란과의 밀라노 더비에서 코파 이탈리아 8강전을 치릅니다. 이 경기에서 콘테 감독이 과연 어떤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올지도 베네벤토전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이 로테이션을 부분적으로 사용을 할 텐데 과연 에릭센이나 산체스 같은 자원들이 이 기회를 받으면서 공격진에 있어서 어떤 창의성을 넣어줄 수 있는 루트를 확보를 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만한 요소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세리아 A 5경기를 기준으로 1패밖에 없지만 2승 2무를 거뒀습니다. 물론 유벤투스를 잡아냈던 성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어줘야 하는 라우타로와 루카쿠가 최근 5경기, 4경기째 침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는 필리포 인자기 선수 출신 감독이 이끌고 있고 이 필리포 인자기 감독의 형인 시모네 인자기가 이 라치오의 감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기 형제가 이끄는 이 두 팀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았던 흐름이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직전 토리노와의 홈 경기에서 먼저 2골을 넣었는데 후반에 시모네 자자라는 토리노의 공격수에게 2골이나 허용을 하면서 다 잡았던 승리를 놓쳤습니다. 최근에 세리아 A 5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승 1무 3패 부진의 늪에 빠진 것이 베네벤토이고 3경기로 기준을 잡았을 때는 1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베네벤토가 직전 토리노와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베네벤토의 주전 공격수 라파둘라 선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13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또한 득점포를 가동한 것뿐만 아니라 페널티킥까지 유도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베네벤토가 그래도 라파둘라 선수가 오랜만에 골맛을 봤다는 것은 인터밀란전을 앞두고 플러스가 될 만한 요소라고 보여지고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는 주전 베테랑 미드필더인 스키아타렐라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인터밀란전에 나설 수 있냐 없냐도 조금은 면밀하게 파악을 해봐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네벤토는 올 시즌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승리가 더 많습니다. 홈에서는 2승밖에 없는데 원정에서 4승을 거두고 있고 이 베네벤토 역시 승격팀이기 때문에 세리아 A 최다 실점 공동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벤토가 인터밀란의 화력을 막아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경기이긴 하지만 베네벤토가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인터밀란의 공격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라우타로와 루카쿠가 굉장히 골 침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루카쿠와 라우타로가 오늘 새벽에 펼쳐지는 AC 밀란과의 코파 이탈리아 8강 밀라노 더비에서 어떤 경기를 펼치면서 골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냐 없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선수가 이 베네벤토의 주전 공격수 라파둘라 선수인데 이 선수가 13경기 만에 무려 13경기 만에 골 맛을 봤습니다. 또한 이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페널티킥까지 유도를 하면서 만점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베네벤토를 응원하실 분들은 이 라파둘라 선수가 인터밀란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 수 있는지 조금은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경기는 승무패 4회차 10번 경기로 들어온 스페치아와 우디네세의 경기입니다. 순위가 비슷한 양 팀의 경기이고 이 승점 차이는 나지가 않습니다. 두 팀이 승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를 잡아내야 되는 경기이고 스페치아와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양 팀 모두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스페치아는 직전 AS 로마 원정에서 3대4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AS 로마의 펠레그리니 선수에게 극장골을 얻어 맞으면서 한 골차 석배를 당했는데 이 AS 로마를 세리아 A에서 만나기 전에 컵 대회에서 먼저 만났습니다. 컵 대회에서 만났는데 그 AS 로마가 연장전에 2명이 퇴장을 당하는 수적 열세 속에서 AS 로마를 3대 0으로 이기는 이변을 보여줬었는데 리그 경기에서는 한 골차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 스페치아를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간판 공격수 은졸라 선수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은졸라라는 선수가 심심치 않게 부상뿐만 아니라 원인 불명의 이유로 결장이 잦은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졸라 선수가 최근에 부상이라는 소식이 나왔고 이 은졸라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AS 로마와도 좋은 경기를 펼칠 정도로 스페치아가 경기력 자체는 올라온 상황입니다. 또한 은졸라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공격수 파리아스 선수가 8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스페치아의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세리아 A를 기준으로 3경기 2승 1패를 올린 스페치아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 컵 대회를 포함하면 AS 로마전 완승을 포함을 해서 3승 1무 1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디네스가 최근에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연속으로 무승부를 잡으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고는 하나 이 스페치아 원정 역시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이 스페치아 역시 승격팀이다 보니까 수비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세리아 A 최다 실점 공동 3위입니다. 베네벤테와 함께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고 이 홈에서 최다 실점 공동 2위입니다. 원정에서 오히려 실점이 적은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페치아가 홈에서 안 좋은 수비력이 나온다면 우디네세가 최근 경기력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디네세에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홈 성적을 따져보면 스페치아가 1승 3무 5패로 19위로 처진 팀이기 때문에 스페치아는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좀 더 힘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인터밀란과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아탈란타전 무승부, 인터밀란전 무승부, 강팀들과의 연전에서 2연무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 세리아 A를 기준으로 승리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승점 1점씩을 따냈기 때문에 우디네세 역시 스페치아 못지않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우디네세가 인터밀란전을 잠깐 살펴봤는데 이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익숙할 수 있는 선수인데 왓포드에서 활약을 했던 데울로페우라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드리블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데 이 왓포드 시절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인데 최근에 부상 복귀 이후에 두 번째로 선발로 나섰는데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우디네세의 에이스는 이 데파울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올 시즌 4골이나 넣어주고 있고 플레이메이커로서 이 주장완장을 차고 우디네스의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선수인데 이 데파울 선수를 필두로 해서 델로페우 그리고 라사냐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유기적인 공격 작업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밀란을 상대로 비록 골은 넣지 못했더라도 공격 작업 자체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스페치아가 또다시 홈에서 안 좋은 수비력을 보여준다면 우디네세의 유기적인 공격 작업, 특히 데파울을 필두로 한
킬러 패스 한 방이 들어갈 경우에는 우디네세가 의외로 승리까지 거둘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오카카나 푸세토 같은 공격 자원이 이 부상으로 빠진 것이 화력 약화의 원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데울로페우가 한 방이 터져준다면 또한 데파울이라는 에이스가 제 몫을 해준다면 스페치아의 홈 고자다운 수비력이 나와준다면 우디네세도 충분히 안 좋은 흐름, 승리가 없는 흐름을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 굉장히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의 그렇게 유불리는 없는 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두 선수가 우디네세의 공격의 핵인 데울로페우와 데파울 선수입니다. 데울로페우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발보다는 백업 자원으로 많이 나섰고 그래도 부상 복귀 이후에 두 번째로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는데 이 선수가 과거에 프리미어리그 왓포드에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줄 때는 강팀들을 상대로도 드리블 돌파를 여러 차례 시도를 하면서 이 크랙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 인터밀란전에서 그래도 60분 이상 소화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데파울 선수와 더불어서 어떤 공격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우디네세가 스페치아 원정을 떠남에 있어서 이 두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을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지켜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무패 4회차 11번 경기 아탈란타 대 라치오의 매치업인데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AC 밀란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공격수 자파타 선수가 3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고 아탈란타는 확실히 화끈한 화력이 살아날 때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죠. 공격수 일리치치까지 컵대회 포함해서 3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었는데 4경기 만에 득점포를 페널티킥으로 재가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치오가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자파타와 일리치치가 살아난 아탈란타의 화력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이 관심이 가는 매치업이고 6경기 연속골을 넣었던 무리엘 선수는 AC밀란전에서 로테이션이 가동이 됐고 AC밀란전에는 후반 막판에 교체 투입이 돼서 이 골 행진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무리엘 선수 역시 최근에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리치치, 자파타, 무리엘이 버티고 있는 막강한 화력이 라치오의 수비진을 뚫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세리아 A를 기준으로 2연속 무승부 흐름 속에서 직전 AC밀란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둔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이 모든 대회 챔피언스리그와 컵대회를 모두 포함을 해서 아탈란타가 13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8승 5무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라치오를 상대로도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일정이 재미있는 것이 라치오와 승무패 4회차 11번 경기 주말에 맞붙는데 이 주말에 맞붙기 전에 주중에 라치오와 컵대회에서 또 맞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 2번으로 아탈란타와 라치오가 맞붙기 때문에 이 승무패 4회차 11번 경기를 앞두고 이 라치오와 아탈란타의 컵대회에서 어떤 선수가 나오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엔 또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컵대회를 포함하면 무려 5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직전 사스올로와의 홈경기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이 라치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선수는 이 두 에이스 임모빌레와 밀린코비치 사비치 선수인데 특히 이 중원 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는 밀린코비치 사비치 선수가 최근에 시모네 인자기 감독 전술 속에서 굉장히 살아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스올로전에서 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선수가 미드필더인데 키가 190가량이 되는 장신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코너킥 상황에서 공격이 가담해서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중원에서 살아나니까 이 최전방 공격 자원인 에이스 임모빌레 선수까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 최근 리그 8경기 중에서 무려 7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할 정도로 임모빌레 선수가 한껏 물오른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임모빌레 선수와 더불어서 밀린코비치, 사비치까지 살아난 라치오가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선수가 라치오의 중원의 사령관 밀린코비치 사비치입니다. 키가 191cm나 되고 이 키가 크지만 굉장히 기술적인 면이 좋고 패스도 좋기 때문에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아탈란타가 제 아무리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나 라치오가 최근에 임모빌레와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결정력이 한껏 살아났기 때문에 절대 방심을 해서 안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경기 역시 굉장히 예측이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매치업 같은 경우에는 주 중에 펼쳐지는 라치오와 아탈란타의 컵대회 맞대결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본 뒤에 주말에 있을 4회차 11번 경기를 예측을 한번 현미경 분석을 통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회차 14번 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AS 로마 대 베로나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이 주의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베로나가 전통적으로 이 약팀과의 경기에서는 그러니까 약팀 혹은 자신들과 체급이 비슷한 팀들에게는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강팀만 만나면 특유의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AS 로마가 최근에 화력 자체는 좋은데 수비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 스페치아와의 2연전을 통해서 수비진의 약점이 드러났고 스페치아에게 무려 2경기에서 6골이나 내준 이 수비력이기 때문에 베로나를 상대로 만약에 공격에만 치중하다가는 베로나 특유의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한 역습 한 방에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AS 로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스페치아와의 홈 경기에서 이 극장골 후반 추가 시간에 펠레그리니 선수의 극장골이 나오면서 4대3으로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는데 고무적이었던 것은 제가 지난주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이 최근에 AS 로마의 이 공격수 에딘 제코 보스니아 폭격기 에딘 제코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려온 마요랄이라는 스페인 공격수를 써야 한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코 대신에 선발로 나왔던 이 마요랄 선수가 2골이나 넣어주면서 4대3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최근에 컵대회를 포함하면 1무 2패 부진의 늪에 빠졌던 로마인데 그래도 스페치아와의 홈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자체는 반전을 했습니다. 이 AS 로마의 불안한 수비력 중심에는 맨유 출신 프리미어리그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유에서 이적을 한 수비수 스몰링 선수가 불안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직전 스페치아와의 경기에서도 허무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헛발질 비슷한 이 수비를 보여주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했고 어쨌든 이 스몰링 선수가 경기력이 기복이 있다는 점에서 또다시 베로나전에서도 불안한 수비를 보여준다면 베로나 특유의 한방 역습에 의해서 덜미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그래도 로마가 홈에서만큼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세리아 A에서 4패를 당했는데 그 4패 모두 원정 경기에서 당했고 올 시즌 세리아 A 홈 경기에서는 로마가 패배가 없습니다. 7승 3무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제 아무리 수비력이 최근에 흔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홈 극강이라는 점에서 그렇게까지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베로나 역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나폴리와의 홈 경기에서 무려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 시작과 함께 인터밀란 출신의 디 마르코 수비수가 헛발질 가까운 수비 미스를 보여주면서 허무하게 선제골을 실점을 로사노 선수에게 했는데 이 선제골을 허무하게 실점을 했지만 그 디마르코 선수가 결자 해지를 했습니다.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동점골을 통렬하게 넣었고 그러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베로나가 2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나폴리를 홈에서 3대1로 잡아내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최근에 세리아 A 5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3승 1무 1패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베로나가 나폴리전에서 플레이메이커 자카니 선수가 5골, 5골 5도움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자카니 선수가 이 1골 1도움으로 나폴리전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또한 2선 공격 자원인 이 바락 선수가 리그 10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기 때문에 AS 로마전을 앞두고 핵심 자원들이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는 점은 베로나 특유의 역습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로나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강팀과의 특히 강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AC 밀란과 유벤투스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뒀고 아탈란타와 라치오 원정에서는 승리를 거둔 게 베로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2승 2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는 베로나이기 때문에 AS 로마 역시 이 방심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베로나가 강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원동력은 짠물 수비에 있습니다. 베로나가 올 시즌 세리아 A에서 가장 적은 골을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실점 공동 1위 18골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로나가 특유의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AS 로마가 최근에 수비력이 흔들린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베로나가 자카니, 디마르코 그리고 바락 이러한 선수들을 앞세운 역습 한 방으로 로마의 골문을 노린다면 로마 역시 홈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극강의 팀이라고는 하나 충분히 홈에서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마지막 포토 오브 더 데이에서 살펴볼 선수는 AS 로마의 수비수 스몰링 선수입니다. 맨유 출신의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AS 로마로 임대 이적을 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로마로 완전 이적을 했는데 이 완전 이적 후에는 임대 시절보다도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몰링 선수가 고점 경기력이 나오면 이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좋은 이 뚝배기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 경기력 기복이 있다 보니까 직전 스페치아전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또다시 베로나와의 경기에서 그러한 수비력이 나온다면 AS 로마 역시 충분히 베로나에게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회차에 들어온 세리아 A 14팀 7경기 매치업을 필두로 세리아 A 19라운드 주요 소식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분데스리가와 세리아 A 같은 경우에는 정보 자체의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하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쏙쏙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고 모쪼록 금요일에 제가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 현미경 분석이 올라오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 두셔야 자신만의 픽을 구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에게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승무패 4회차 현미경 분석 컨텐츠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